어르신, 요즘 새벽 2시나 3시쯤이면 눈이 번쩍 떠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제 깊은 잠은 끝난 거야.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어르신의 밤을 더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깼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약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 광고 아닙니다. 어르신이 매일 밤 마시는 물 한 잔과 아주 사소한 한 가지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실제 원리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신지 아니면 밤에 보고 계신지 아침 또는 밤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하루를 아는 것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새벽에 깨는 건 절대 의지가 약해서도 잠버릇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건 노화 그 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제는 새벽마다 화장실부터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 대부분이 아주 비슷한 시간에 깹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아주 정교한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딱 그 시간대에 어르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소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면 단순히 잠이 끊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게 되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괜히 짜증이 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개한 밤중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깁니다. 다들 그렇다니까. 병원 가도 별말 없더라.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주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밤이 되면 원래 일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은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도 깊이 쉬고 심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호르몬 하나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이제 소변 덜 만들어도 돼 라고 신장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6시간, 7시간 연속으로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다면 그에 맞게 생활도 조정해줘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방치하면 신장은 밤에도 나처럼 일하고 방광은 금세 차오릅니다. 그래서 잠든 지 2-3시간 후 첫 번째 신호가 오는 겁니다. 어르신이 아직 많이 안 찬 것 같은데 싶어도 몸은 이미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낮 동안 다리나 몸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한꺼번에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더 바빠지고 방광은 더 빨리 찹니다. 이게 바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힘든 이유입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밤에 깨는 건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리듬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정의 핵심 중 하나를 아주 천천히 부담 없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몸을 억지로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바로 한 가지 미네랄 이야기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미네랄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것이 방광과 신경, 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의 밤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마다 깨는 문제를 억지로 참거나 약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진정하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물에 뭘 넣어야 잠이 잘 옵니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에 필요했던 한 가지 미네랄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이미 수백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본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의 밤과 가장 깊게 연결된 역할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광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이 근육이 쉽게 긴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어르신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급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예민함은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요즘 식사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지만 그만큼 미네랄은 줄어들었습니다. 정제된 곡물 단단히 익힌 채소 가공된 음식 위주의 식사, 이런 식습관에서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 쥐가 잦거나 눈 밑이 떨리거나 밤에 괜히 몸이 긴장된 분들, 이런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고 다시 잠드는 데 1시간 넘게 걸리곤 했습니다. 이분은 이미물 줄이기, 카페인 끊기, 저녁 식사 조절 다 해보셨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조금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한 번만 깼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밤을 통째로 잤어요. 이게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몸이 원래 가야 할 안정 모드로 다시 돌아간 것뿐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지면 신경은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방광 근육은 쓸데없는 수축을 줄입니다. 그 결과 가짜 신호가 줄어들고 내도 아직 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도 짧아지고 깊은 잠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흡수율과 위장 부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태 선택이 중요합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좋은 형태로글리신산, 시트르산, 말산 계열이 많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양은 하루 전체 기준으로 과하지 않게, 저녁에는 적당량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찬물은 방광을 자극하고 오히려 신호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천히 몸을 달래듯이, 이게 핵심입니다. 어르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상식들은? 다음 3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빠져있는 대표적인 오해들과 왜 그것들이 오히려 밤을 망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잠자리 루틴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밤에 깨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덜 깨겠지. 하지만 낮에 물을 너무 줄이면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밤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소변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 전립선 때문일 거야. 물론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성 어르신도 야간 각성을 겪는다는 점을 보면 문제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방광의 예민함, 호르몬 변화, 체액 이동,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 수면제면 해결되겠지. 수면제는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회복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밤중 낙상 위험을 높이고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어르신, 이 말만큼 몸의 회복을 막는 말은 없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낮에 나눠서 충분히 드세요.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천천히, 저녁 이후에는 갈증만 해소하는 정도로. 둘째,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섞어 천천히 드세요. 이 시간대가 신경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셋째,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발 마사지나 양말 하나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진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10분은 하면 대신 호흡과 조용한 시간으로, 이 10분이 밤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르신,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밤이 어제와 조금만 달라져도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은 실패도 노쇠도 아닙니다. 몸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제는 무시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충제나 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어르신의 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어르신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